네, 안녕하세요. 저는 FDX 네트워크스라는 업체에서 보안사업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명호입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보안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SIEM, 그 중에서도 IBM 큐레이더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가 보안사업에 많이 느꼈던 이슈 사항들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FDX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희 FDX 네트워크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로 2013년에 IBM 큐레이더 심이라는 이 제품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자 했을 때 룰 컨설팅을 최초로 진행했던 회사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보안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RPA 사업이라든지 OCR 사업, 클라우드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강력한 신생 회사였었고, 지금 현재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BM 큐레이더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IBM 큐레이더 제품을 소개하고자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매직 커런트의 평가 부분일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저희 제품은 강력하고 검증된 솔루션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큐레이더 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가트너 평가에서 12년 연속으로 심 리더 부분을 차지할 만큼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가트너 평가 자체를 조금 별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가트너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겠지만 12년 연속 리더를 선정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은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인정하고 앞에 밑에도 써 있는 것처럼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쓰고 있을 만큼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반증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IBM은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륙별 관제센터를 당연하게도 IBM 큐레이더라는 제품을 통해서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문제에 대한 수정이나 혹은 이 솔루션에 대한 개선 방향들, 이런 로드맵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려져 있고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레이더 심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듈들입니다. 심이라는 제품을 도입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규격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IBM 큐레이더 심 제품은 로그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스위치 미러링을 통해서 플로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한다든지 혹은 풀패킷으로 저장하고 복원한다든지, 여기 장표에는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버너빌리티 매니저라든가 리스크 매니저,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을 통해서 보안 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핵심적인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것을 하나의 GUI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게 IBM 큐레이더 심이 가지고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웹 앱 확장 기능이라고 해서 앱 호스트라는 서버가 따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앱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심이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기능 그 이외에 아무래도 심은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솔루션인 만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는 서버인데,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위협에 대한 경보만을 가지고 쓰기에는 아깝다라는 시점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 호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라든지 혹은 최근 많이 쓰시고 계시는 UBA 머신러닝 혹은 AI 왓슨이라든가
큐레이더 제품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파싱 혹은 룰에 대한 설정까지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확장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 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의 여러 가지 심의 기능들을 쭉 써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IBM 자체가 엑스포스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만큼 인텔리전스 피드 정보들을 큐레이터 고객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기본적인 피드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제에 한 차원 더 높게 다가가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기능 및 장점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집 가이드 제공과 자동 등록입니다. 아무래도 심이라는 제품은 여러 가지 로그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인터그레이션해서 통합시키는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에서 어떻게 로그를 받아야 큐레이터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로 세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단순히 큐레이터에서 설정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상대 제품이 어떻게 설정되었을 때 큐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이것들을 자동 파싱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공해 드리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 큐레이터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의해서 뭔가 로그를 연동해야 된다라는 형태가 있으면 이 가이드를 이용하셔서 다른 제품에서는 어떻게 로그를 연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시면 더 좋다라고 설명드릴 만큼 그렇게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가이드에 제공되고 있는 형태대로 시스 로그를 전송하게 되면 큐레이터라는 제품은 이 전송되고 있는 로그가 어떤 로그인지를 사용자가 굳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 로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제품인지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쉽게 말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안 담당자가 운영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동 등록이라는 이 기능은 새로운 무언가 보안 제품이 더 추가되었거나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확장해 나가졌을 때 저희 같은 이제 파트너사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꼭 굳이 받지 않더라도 전송 설정만 하시게 된다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이런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확장 기능에 대한 제공입니다. UBA 머신러닝이나 AI, 왓슨 이런 기능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엑스포스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 제품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앱들을 원하시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냥 단순히 파일을 선택하고 설치하겠다라는 이 버튼 클릭만으로 확장되는 기능을 설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앱들까지도 메인 엔진을 업데이트하듯이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을 확장하시고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하실 때 이 웹사이트에서 편안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손쉬운 사용 방법과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제품들이 이 제품을 굉장히 어렵게 배우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큐레이터 제품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끔 사용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룰 또한 사용자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이제 뒷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제품들이 제한 설명 때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이트에 특화된 개발 모듈을 넣었거나 혹은 장애 상황을 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IBM 큐레이터 제품은 특이하게도 외산 벤더이다 보니까 고객사만의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대신 모든 엔진에 대한 메인 업데이트라든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는 획일화된 이런 버전 관리라든지 서비스 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조금 들어드린다면, 최근에서야 UBA 머신러닝이나 AI 왓슨 이런 식의 관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머신러닝, AI 이런 이야기들이 국내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전 도입했던 고객분들까지도 메인 버전을 업데이트를 통해 그 고객분들도 현재는 UBA 머신러닝이나 AI 왓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메인 버전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업데이트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기능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한 캡처 화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컬럼 추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코어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심들이 사실 지원하는 내용임에도 제가 한 장을 할애해서 넣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 추출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쪽에 원래 쓰여 있던 원본 로그가 위쪽으로 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한 정규 표현식이나 다른 표현식들을 쓰시게 되면 제가 넣어놨던 그 컬럼 이름을 통해서 특정한 위치가 잘려져 가지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예시 화면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에서 특정한 국가 정보, 출발지 국가 정보가 있는 부분을 잘라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컬럼 추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들은 결론은 이걸 강력하게 검색할 수 있는 텍스트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혹은 분석에 쓰이기 위한 통계 검색이라든지, 이 컬럼을 자름으로 인해서 룰에서 어떤 나라일 경우 이런 식의 텍스트 매칭의 룰을 매칭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확장된 기능들을 손쉽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컬럼 파싱 정보들을 단순히 저희 엔지니어들이나 혹은 회사에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GUI에서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시고 어느 부분이 잘리는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컬럼 추출을 통해 검색과 대시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가, 맨 위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필터만 제가 2번 클릭한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시간에 대한 빠른 필터를 적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표시 항목에 소스 IP, 출발지 IP를 그룹 바이 시켜달라. 이 두 번의 클릭만으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통계 검색이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에 대한 도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밑에 쪽에 데이터가 몇 건씩인지 통계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당연하게도 이 위에 표시된 그래프를 대시보드로 바로 가져가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한 내용을 필터를 저장시키시고 대시보드에서 불러오겠다라고만 설정하시게 되면 대시보드를 누구나 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큰 핵심은 상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큐레이터 제품은 상관 분석이라는 것을 룰의 필터들을 사용자가 엮어서 만든다라기보다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시나리오 몇 다시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 룰들은 시계열 형태로 제가 묶어서 만든 룰들이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룰을 단일 룰로서 하나하나 3개를 만든 것이고 이 3개의 룰들을 위배한 공격자가 특정 IP, 저 IP 하나가 표시된 형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상관 분석을 내가 어떤 식으로 엮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하지 않고 시스템이 공격자를 인덱싱하여 쉽게 표현하는 것, 이게 큐레이더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옆에 보시면 25개의 이벤트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룰들이 왜 나타나졌는지에 대한 원본 로그가 25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클릭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 25건의 원본 로그가 무엇인지 다시 검색해드리는 화면을 띄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탑5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상관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릴 때 이 밑에 있는 탑5 정보도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분석가 입장에서 단지 지금 룰에 매칭돼서 띄워져 있는 이 3가지가 당연하게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이 공격자가 공격한 히스토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탑5 정보 공격자 옆에 쪽에 오펜스라고 하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 공격자가 다른 오펜스를 띄운 게 몇 건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것도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 공격 IP가 저 오펜스 몇 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과거 히스토리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강력한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BA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 머신러닝과 AI라는 키워드를 많은 솔루션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IBM 큐레이더라는 제품도 머신러닝을 하는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UBA라는 걸 왜 써야만 하는가라는 이 당위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큐레이더 심이라는 제품도 당연하게도 원래 태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탐지하는 것, 그게 이 제품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불려지면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발생되는 로그들, 서버의 로그라든지 혹은 락이라든지 혹은 USB 사용, 출력 보안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모으다 보니 여기에서 외부에서의 공격을 인지하는 이 IP보다는 이걸 사용한 사용자가 누구인가 이걸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로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UBA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A라는 사용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거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입혀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UBA가 그래서 동작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특정 A라는 사용자는 고정 IP 뭐를 쓰고 있다, 혹은 서버 접속 계정은 개인적인 계정이 어떤 것이다, 혹은 4번이라든지 메일 주소, 이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적인 아이디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LDAP이라든지 AD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A라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들을 통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 사용자가 어떤 로그들을 발생시켰고 위험 리스크 점수는 얼마 정도다라는 것들을 통합시켜서 A라는 사용자는 뭐다라는 것을 통합 뷰로서 제공하는 형태의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UBA 말고 옆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필요성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UBA는 단순히 이제 사용자를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점수를 추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이라고 한다면, 머신러닝은 저희가 대부분의 임계치 룰을 만들고자 할 때 일괄 적용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저기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50건이라는 임계치를 넘겼다면 이거는 위험해, 나에게 얼럿을 달라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몇몇 사용자들은 항상 저 임계치를 넘지 않아서 얼럿이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밑에 회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평소에는 거의 사용이 없다가 갑자기 5배 이상 저런 식으로 뛰는 그래프를 그림에도 얼럿이 오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각 개개별의 사용자의 활동 능력을, 활동들을 로그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고 현재의 활동량과 비교 분석하면서 이게 많은 격차를 보인다면 위험 리스크 점수를 추가시키고 이걸 분석하는 사용자들에게 얼러팅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걸 위해 머신러닝 엔진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 안에서도 이런 UBA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부 사용자의 위협 행위들을, 위험 리스크 점수들을 추론하고 보실 수 있게끔 단일된 뷰를 제공하고 있고, 이 UBA도 역시나 활발하게 업데이트되면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있으면서 사용자가 얼마든지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들 수 있도록 GUI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AI 왓슨입니다. 왓슨에 대해서는 여러 고객분들이 다른 데서도 소개를 듣거나 혹은 다른 분야, 의료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협업을 통해 왓슨이 쓰여지는 것들을 소식을 들어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큐리티에서 왓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면, 보안 인텔리전스를 학습하고 있는 왓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왓슨 자체가 웹에 있는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크롤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보안 뉴스라든지 혹은 블로그,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써놓은 여러 가지 자연어들을 자기가 학습하고 처리하는 형태로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된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옆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특정한 위협 로그들과 자기가 확장해서 배운, 학습한 이런 위협 정보들을 그래프화하여 도식화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좀 작게 표시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특정한 위협 IP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왓슨은 저 IP에 연관되어 있는 위협 URL이라든지 혹은 파일 해시값, 바이러스명 이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쭉 나타내주고, 이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 안에 그 내용이 있다면 옆에 보시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도표처럼 연관 관계들을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로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특정한 URL 정보가 위협한 파일 해시값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면 확장시켜서 파란색 그래프로 연결시킨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가끔 고객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냥 인텔리전스 피드 정보를 우리가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석가 입장에서 이 IP가 위험한 IP인지를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하는 것과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파일 해시나 URL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연관지어서 바로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시간 격차와 정보의 양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격차를 줄여주는 게 AI 왓슨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IBM 큐레이터 심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나
조금 같이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보안 제품 수가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우리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분석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켜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문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제품들을 도입하시게 되면 분석 시간이 단축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탐지 차단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은 한번 도입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룰 세팅을 하시고 난 다음엔 잘 운영에 따라 룰을 한 번씩 입힌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손대거나 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석 장비인 심이나 EDR, NDR, SOA 이런 제품들은 사용자들이 꼭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제품군들의 종류입니다. 그럼에도 현업에 있는 많은 보안 분석가분들은 분석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분석, 솔루션 도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검토, 기획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보안 시스템적인 입장에 있는 고객 현업분들에게 이 제품을 도입하시게 되면 비약적으로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분석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안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력 구성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큐레이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솔루션, 이런 보안 분석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런 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운영이라든지 보안 분석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입장의 사람들을, 인력에 대한 구성들을 조금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안팀이라는 입장 이거 하나 때문에 한 명이 방화벽부터 탐지 차단에 대한 보안 제품을 운영하시면서 분석을 겸해서 하신다. 그런 것들은 시간 단축을 하실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성숙도 레벨들을 조금 써봤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저기 레벨을 보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저런 레벨들을 구분하고 있고 단지 이 시스템이 사람을 서포팅하느냐, 아니면 시스템이 주도하고 사람이 서포트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완전한 시스템이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레벨들을 구분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안 시장의 AI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제가 질문을 써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엔 예측과 판단입니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처리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보안 시장에서 AI에 기대하는 점들은 여러 가지 로그들과 데이터들을 알아서 시스템이 분석하고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하니까 바로바로 차단하고 사용자한테 알림을 주는 것, 이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보안 시장의 AI는 이런 형태까지 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AI라고 소개되고 있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도 학습이 됐든 비지도 학습이 됐든 통계를 각 개별로 나타낸다든지 군집 형태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상행위를 결국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는 만큼 AI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공격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시장은 그렇게 많이 성숙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머신러닝으로 인한 회색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핵심은 이상행위일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성 데이터들을 좀 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현재는 그게 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 솔루션의 선택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선택 기준들을 써놨지만 결국에는 FDX와 큐레이터 심 그리고 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끝마치면 될 것 같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주의해야 될 소개 내용이나 선정 기준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차량 구매 제한 요청. 저희는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의 차가 용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용도를 잘 알고 있다는 정보들을 지우고 단순하게 여러 사람이 편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될 차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수화물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제한 요청을 받았다면 두 차 중에 어떤 차가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것들을 선택하시기가 고객분들이 꽤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결국엔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두 차를 합친 이런 이상한 차의 제안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제안 요청서를 이제 많이 받다 보면 각 벤더들의 기능 특징들을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능 요건들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에 트렌드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능 요건들을 다 모두 한데 뒤섞으면서 각 제품들을 모두 합쳐버린 이상한 제안 요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상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해 보시고 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큐레이터 심과 저의 이슈와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